안녕하세요. 그레코마녀입니다. 일본 열도 및 태평양판이 깊이 가라앉으며 뒤틀림이 계속 쌓이고 있어 본섬 동북 해역의 일본 해구, 홋카이도 해역의 쿠릴 해구 부근을 진원으로 진도 9.0이었던 동일본 대지진을 초과하는 거대 지진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도쿄와 치바현 위쪽으로 동일본 대지진을 넘어서는 해일이 태평양 연안으로 광범위하게 들쳐 밀려와 장소에 따라서는 해일의 높이가 최대 30m 가까이에 이른다. 그런 추계 결과를 내각부의 전문가 회의가 정리했다. 그것도 언제 일어나도 이상할 게 없는 임박한 상황이라고 한다. 심각한 사태라 하겠다. 게다가 이런 예상치는 기준에 지나지 않고 거대 해일은 예상치를 넘을 수 있다고 전문가 회의는 분명히 말했다. 둑을 쌓는 방조제 건설 등의 하드웨어 측면의 대책으로 거대 해일을 막는 것은 어렵다. 건물이 흔들린다고 느껴지면 도망친다는 해일 방제의 대원칙을 제3 철저히 하여 이것을 주민피난 기본 원칙으로 해야 한다. 지진과 해일은 총각의 판단이 생사를 가른다. 지진 발생으로부터 10분 정도 후에 해일이 오는 지역도 있어 큰 흔들림을 느끼면 경보를 기다리지 말고 높은 곳으로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도 최근 저기압의 강한 비바람으로 지바현 가모가와시 일부 주민들에게 대피 경보가 내려졌지만 대피소로 도망친 주민은 아무도 없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많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판단이었다고 인식해야 한다. 해일이나 산사태, 홍수, 거대 밀물 등 물의 위력으로부터 목숨을 구하는 방법은 피난 이외에는 없다. 창졸간 목숨이 휩쓸려버리는 해일이나 토사재해로부터 피하는 것은 코로나 등의 전염병 방비보다 우선시해야 한다. 추계에 따르면 동북지역의 일본 해구를 진원지로 진도 9.1과 홋카이도 해역의 쿠릴 해구에서 진도 9.3의 두 가지 패턴의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 해일은 도쿄와 지바현으로부터 이북 7도현을 덮친다. 해일의 최고 높이는 이와테현이 29.7m이고 홋카이도나 이와테현에서는 20에서 30m 지점들이 잇따라 있다. 걱정인 것은 그들 지역의 많은 지자체 관공서에 침수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해일보다 낮은 방조제는 모두 무너진다고 보므로 제시의 관공서 기능이 정지하면 대책본부 설치에 혼란을 주고 이재민의 구원이나 복구에 큰 지장이 온다. 지진의 발생 확률을 논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이 지역에서는 과거에 거대 지진에 의한 거대 해일이 3,400년 간격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과거 6,000년간 홋카이도 본섬 동북 지방의 태평양 연안을 덮친 18회의 해일에 의한 퇴적물 조사와 최신의 식견으로 발생 주기가 밝혀졌다. 일본 해구에서는 12, 13세기에 그 해구 근방에서는 17세기에 거대 지진 해일이 일어났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3세기 이상 지났기 때문에 거대 지진 해일이 임박해 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2011년의 동일본 대지진에서는 연안에 있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해일 대책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고 대지진이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어 버려서 미증유의 원전사고까지 일으키는 심각한 사고로 이어졌었다. 여기에 평소와 달리 많은 사람이 교통정체에 휩쓸려 해일에 희생되었다. 많은 인명이 상실되고 아직껏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이 도출되었다. 그 반성으로 각 지역의 거대 지진 피해 예상을 재검토해왔다. 일본 해구, 쿠릴 해구는 추정에 필요한 남아있는 고문서 자료의 수량이 적은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어 착수할 때부터 공표까지 5년이 걸렸다. 해일의 높이나 해일 침수 예상치는 물이 꽉 차서 제방이 무너지는 최악의 케이스로 추계했다. 지진이나 해일이 추정한 계산대로 최악으로만 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동일본 대지진처럼 지금까지 추정을 넘어서는 자연재해들로 많은 생명들이 망실되어 왔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침수가 또다시 염려된다. 공표 전 초안에서는 제1원자력발전소에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정도의 13.7m의 해일이 덮쳐
지진 발생 66분 만에 1에서 4호기의 원자로 건물이 있는 해발 8.5m 부지가 최대 3.3m 침수한다고 예측했었다. 그러나 공표 단계에서 초안의 대부분이 삭제되고 후쿠시마현의 수몰이 추정되는 지역은 확실하지 않고 폐로 작업이 진행되는 제1원자력발전소의 침수 상태도 밝혀져 있지 않다. 비공표 이유에 대해서 예측 결과는 나와 있지만 공표에는 현지 지자체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아직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후유증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해 데이터 발표로 더 커다란 불안을 부추기고 싶지 않은 마음이 엿보인다. 하지만 이 추정치는 호우와 재해의 해저드맵, 즉 긴급 대피 경로도와 마찬가지로 주민이나 지자체에는 빠뜨리면 안 되는 필수 정보이다. 왜 삭제했는가? 공개하지 않는 진정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추정되는 해일은 현재 건설 중인 11m 방조제를 넘어 보관하고 있는 오염수를 유출시키게 할 수 있고 폐로 작업에도 지장을 준다. 한 기업이나 지역의 문제를 넘어 원자력 시설이 피해 예측은 전 일본인의 관심사다. 그 중에서도 폐로 작업이 진행되는 제1원자력 발전소에 해일이 밀쳐드는 것은 어떻게든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건물 내에 바닷물이 들어오면 새로운 오염수도 생긴다. 도쿄전력은 쿠릴 해구변에서 거대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10.3m의 해일에 의해서 부진해가 최대 1.8m 침수한다고 한 자사의 계산에 근거해 해발 11m의 방조제를 건설하고 있다. 그런데 내각부의 해일 예측은 그것을 넘어선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표를 회피한 것이 아닌가? 야후 일본의 위키페디아에서 조선왕조실록의 세종대왕의 부왕인 태종은 대마도 정벌을 명하면서 규슈는 안심하라는 말을 합니다. 즉 규슈는 정벌 안 할 테니 일본은 안심하라는 말이죠. 이것을 지금으로 생각해보세요. 독도를 지낼 것이냐 억지를 부리는 일본인데 한국이 대마도를 정벌한답시고 일본에 대고 규슈는 정벌 안 할 테니 안심하라고 한다면 일본 반응이 어떨까요? 그만큼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일본을 안중에 두지 않을 정도로 한국은 힘이 있었던 겁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제가 일본에 10여 년을 살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내리는 비와 지진 등에서 느낀 것은 일본이 외세로부터 정벌이 거의 없었던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외부에서는 일본은 살기 드센 땅이라고 인식되었기에 한 나라를 지배할 힘이 있다면 굳이 그 땅을 정복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패배해서 도망쳐 살았던 사람들이나 그 후손들이 살아왔던 것 외에는 몸을 지키려면 과학적 지식을 배우고 과거의 재난에서 교훈을 헤아리고 이를 구체적 행동으로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일본 보도. 말로만 하지 말고 일본이 왜 외세 정벌을 거의 안 받았는가? 이것을 깨달아야 일본인 자신들이 생명보호로 이어질 것이다. 이상 그레코 마녀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